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또 이렇게 오전 시간 맞이해서 한번 또 여러분들께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되게 편하게 잘 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좋네요. 또 파란 하늘이네. 파란 하늘. 파란 하늘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밖에 나가서 조깅도 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날에는 이상하게 뭔가 좀 멀리 여행을 가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해외여행 쪽도 가고 싶은데 이 동유럽 쪽에 한번 가고 싶더라고. 동유럽. 동유럽은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약간 좀 못 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들의 그 행복, 그 만족도, 행복감 우리보다 높겠죠. 뭐 경제적으로 해야 우리가 좀 잘 살 수 있겠지만은 그게 꼭 전부는 아니더라고. 간혹 보니까 유튜브 영상들 이렇게 보면은 무슨 커플들 나오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뭐 외국인 뭐 부인하고 뭐 아니면 외국인 신랑하고 만나가지고 사는 그런 커플들의 영상을 보니까 갑자기 뭐 해외로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다녀서 그런지 좀 답답한 감도 있죠. 뭐 국내에도 뭐 솔직히 많이 구경할 만한 데가 많아 있어요. 구경도 볼거리가 많지만은 그래도 해외도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뭐 터키 쪽도 괜찮고 뭐 그리스 위쪽에 그런 쪽도 많더라고요. 뭐 불가리아, 뭐 헝가리, 마케도니아라는 조그만 나라도 있더라고. 하여튼 다양한 나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아기자기한 그런 나라들을 한번 천혜장 주특기 걷기로 한번 걸어보는 거야. 걷기. 하루에 1만 보씩 걷는데 거기 가서는 한 2만 보씩 걸어야겠죠. 기회 되면은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되면은 해외여행 꼭 해보세요. 지난해부터 이제 채권 시장에 큰 손으로 떠오른 우리 개미들이 올해도 5대 증권사를 통해 가지고 5조 원 이상을 매입하면서 채권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다만 그 최근에 시중금리가 하락하고요. 주식시장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 만큼 무조건적인 매수보다는 그 각자의 자산 규모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 뭐 그렇게 조언들을 많이 합니다. 자산 규모, 그 자기 형편, 분수에 맞게 하라는 거죠. 분수에 맞게 하자. 26일 보니까 뭐 미래에셋, 삼성,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KB, NH 이런 순으로 5대 증권사 개인 상대 그 리테일 채권 판매, 이 채권 판매를 보니까 벌써 5조가 넘었어. 5조 123억이래요. 다만 일부 증권사는 고액 자산가들이 주로 투자하는 그 전자단기사채, 전단체라는데 이 전단체랑 해외 채권 등의 그 수치는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공개하지 않고 이들 상품을 포함하면은 그 개인들의 채권 매수 규모는 더 클 것이다. 그렇게 현재 추정이 됩니다. 5조 원이 넘는 그 리테일 채권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약 1.7배, 1.7배에 달하는 규모예요. 1.7배에 달하는 규모인데 지난해 1월에 5대 증권사의 그 개인 상대 리테일 채권 판매액이 3조 243억이었어. 3조 243억이었다. 같은 기간 그 금융투자협회가 장외 채권 시장에서 집계하는 그 개인들의 채권 순 매수액도 지난해보다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달 그 2일에서 26일 그 개인들의 그 투자자의 채권 순 매수액은 2조 3,173억이야. 2조 3,173억인데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10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채권 유형별로 보니까 은행을 제외한 금융사 채권이 기타 금융채라고 있어요. 기타 금융채가 9,461억이라고 하네요. 순매수 규모가 가장 크고 이어서 회사채가 6,578억, 국채는 3,723억, 은행채 1,542억, 자산유동화증권 ABS가 794억, 특수채 62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면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이탈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따르니까 올해 들어서 지난 27일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들이 6조 4,316억 정도 주식을 순매도했어요. 순매도. 팔았어. 계속 파는 거야, 우리 개미들을.
지난 26일하고 27일 이틀 연속 주식을 1조 원 넘게 팔았어요. 1조 원 넘게. 와, 우리 개미들 난리 났습니다. 내가 볼 때는 다음 주도 팔 것 같아. 증시 부진에 따라서 그 위험자산에서 채권과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돈이 쏠리는 역머니부부 현상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역머니부부가 마무리 국면에 이르렀다는 그런 전망도 대두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그 현 시점에서는 이 채권 투자는 각자의 자산 규모에 따라서 접근해라. 그렇게 조언들을 합니다. 작년에 개인 투자들에게 인기 있었던 그 한국전력제 금리가 5%대 후반에서 3%대까지 떨어집니다. 5%에서 3% 떨어지고 금리가 더 떨어지리라는 전망 때문에 그런지 고액 자산가 그 중심으로 해서 이 만기가 긴 채권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더라. 수요는 여전하다. 다만 그 5에서 10년짜리 장기로 묶어둘 여유 자금이 부족하고 주식이냐 채권이냐를 고민하는 일반 투자자들이라면은 투자 자금을 채권으로 묶어두는 것은 기회비용도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금융투자소득세죠. 금투세 시행이 2년 유예되면서 같은 금리의 예금과 비교하면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채권 투자를 추천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왜 그러냐? 예금 금리가 이제 가파르게 내려가는 상황에서 자산가들은 그 표면 금리가 낮은 채권이 절세 효과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투자 매력이 있다. 표면 금리가 1.1%인 AA 플러스 이상 그 회사채의 경우 최고 세율 구간에서 예금 환산 수익률이 연 5.0% 수준이라고 언급을 하네요. 그래서 금투세가 2년 유예되면서 채권 매매 차익은 여전히 비과세다. 비과세. 은행 예금은 이자 수익이 전액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율이 높은 투자자일수록 신용 등급이 높은 저쿠폰 채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채권 매매 차익은 비과세다. 하여튼 NH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네요. 전체 자산에서 주식형 상품 비중을 한 50% 이상, 그 채권은 30%, 주가 연계증권 ELS는 20%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추천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일단 금리 하락세가 완연한 만큼 채권은 만기가 긴 것을 매수하길 권고한다. 주식장 변동성이 줄고 있고 시장 금리도 빠르게 내린 만큼 ELS도 하반기로 갈수록 매력이 낮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울러서 주식형 상품은 한국과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관심 깊게 보고 있다면서 한국 주식은 2차 전지를 대표적인 유망 섹터로 본다. 요즘 2차 전지를 상당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차 전지도 나쁠 건 없죠. 관심 있는 분들은 장기 투자 하셔야 할 거야. 2차 전지는 삼성도 그렇고 채권에 관심 있는 개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채권 공부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요.